내 생각이 중요하듯이 배우자 생각도 중요하고 배우자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되는 게 정말 갖춰야 되는 덕목인 거거든요. 오늘은 사례를 다뤄볼게요. 아내가 이혼을 원합니다. 결혼 1년 4개월 만에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더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마음이 떠난 이유는 온전히 저 때문입니다. 제가 감정이 상하면 잘 이야기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내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내가 지방 출장을 가기 전에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저는 아내에게 짜증을 냈고 떠나기 전까지도 아내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다녀와서부터 서로 눈치 보며 각방 쓰기 시작한 게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아내는 예전 모습과 달리 마치 남처럼 너무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저는 예전처럼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제 잘못을 깊이 사과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아 너무 후회됩니다. 며칠 후 아내가 또 지방 출장을 떠나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이혼은 필연적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아내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그 생각뿐입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사실 출장 가 있으면 내 남편 생각나고 어쨌든 내 파트너 생각나고 이런 것들은 다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싸우고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출장 가 있을 때 더 삭막하고 짜증스럽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사랑해서 서로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 마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고 저 사람 관점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고 하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마음에 대한 것을 보듬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고 어떤 기분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이 또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배우자 생각도 중요하고 배우자 생각이 나랑 안 맞으니까 배우자 생각 틀린 거야,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듯이 동등하게만 놓으면 배우자 생각도 중요하고 배우자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그것이 내 자존심이 되는 게 정말 갖춰야 되는 덕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안타깝게도 아내의 어떤 기분이며 감정이며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풀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잘 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를 주신 남편만 일단 먼저 개인 상담을 오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뭘 봐야 될까요? 오시면 아내하고 관계를 봐야 될까요? 아니죠. 나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봐야지 될 거예요. 아내가 다가와서 나하고 대화하려고 할 적에 내가 아내의 대화를 밀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이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자기 내면 안에서 통찰이 되셔야지 돼요. 부부 상담을 오셨더라도 따로 개인 상담들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남편은 남편 개인 상담 영역, 부인은 부인의 개인 상담 영역.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이길래 이런 불편한 화학 반응이 나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부부 상담이기 때문에 꼭 부부가 처음부터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달라져도 그 옆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오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그동안 무시하고 말도 잘 섞지 않고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게 반복됐었나 봐. 이번에 상담 받으면서 내가 통찰을 해보니까 깨닫게 된 건데 나한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이 나한테 그냥 만연돼서 있었던 것을 나도 잘 모르고 그동안 지냈던 것 같아. 당신 얼마나 외로웠어. 이런 것들로 가야 이 관계가 풀리는 거지. 여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나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를 믿어줘. 근거가 있어야 사람을 믿고 기회를 주고 다시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굉장히 묘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방을 쓰는 게 남편한테도 그렇고 부인한테도 훨씬 편리했을 거예요. 방법을 모르니까. 부인은 많이 다가가 봤죠. 그런데 다가가 보는 그 행위 자체가 나를 더 괴롭히고 자존심을 더 뭉개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면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가면 진짜 끊기거든요. 아직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각방 쓰는 게 돼요. 부인의 어떤 지방 출장이 좀 잦은 것 같은데 그 출장도 어쩌면 이 부부를 이어주고 연결하게 하고 지속시켜주는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각방을 쓸고 있다
있다는 그 자체도 이 부부를 연결하고 유지시켜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 지금 무언의 합의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봐요. 아직 두 분 중에 누가 하나 나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별거를 또 하잖아요. 별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 기간을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아직 미해결된 거예요. 뭔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짜투리를 가지고 부부 상담을 하죠. 대부분 해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부인한테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부인은 지금도 그래도 남편하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남편이 용기 내서 먼저 개인 상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